자, 그런데 또 한 가지. 그러면 이제 투자자를 설득을 해야 돼요. 투자자를 어떻게 설득할 거예요? 투자자를 설득하기 위해서 뭔가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투자자한테 전화해서 만나달라고 하면 만나주겠습니까? 안 만나줍니다. 안 만나줍니다. 왜냐하면 투자자에게는 수많은 투자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찾아오고 투자해달라고 요청이 오니까 투자해달라는 사람들을 다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나를 만나려면 뭐를 보내라 그래요. 그 보내는 게 뭐냐면 사업계획서라는 거예요. 사업계획서. 내가 내 사업을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업을 하면 얼마를 벌 수 있을 겁니다. 1년에 걸쳐서, 2년에 걸쳐서, 3년에 걸쳐서 얼마를 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좋은 사업이니까 당신이 나한테 얼마를 투자해줘도 손해나는 장사가 아닙니다. 투자해 주십시오. 이것을 말로 할 기회를 안 주니까 문서로 만드는 거예요. 이 문서를 사업계획서 또는 투자계획서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군가한테 투자를 받으려면 사업계획서를 잘 만들어서 돈 가지고 있는 사람이 투자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하나의 벽이 부딪혀요. 아무리 잘된 투자계획서, 사업계획서를 읽어도 읽는 사람에 따라서 그걸 꼼꼼히 읽을 수도 있고 꼼꼼히 안 읽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꼼꼼히 읽어놓고도 그 말을 못 알아들을 수도 있고. 그죠? 여러분이 바로 옆에 있을 거 아니잖아요. 사업계획서 읽을 때. 제가 투자자예요. 여러분 투자 받고 싶어요. 저한테 사업계획서 보냈어요. 내가 사업계획서를 읽고 있을 때 여러분이 제 옆에 있을 거 아니잖아요. 그럼 제가 그 사업계획서를 못 알아먹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에게 전화해 볼까요? 천만의 말씀이요. 내가 못 알아먹은 건 그냥 못 알아먹은 대로 뭐 이렇게 어렵게 썼어? 하고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바로 쓰레기통으로 처박히는 거예요, 사업계획서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투자를 받으려면 투자자가 혹할 수 있을 정도의 쉬운 사업계획서, 이해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를 써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업계획서들이 묻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투자 받을 때는 투자를 해줄 사람을 만날 수 있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투자 받는 가장 좋은 방법, 아는 사람을 총동원해서 나한테 투자를 해줄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돼요. 그것 때문에 시장이 꽤 지저분한 시장이 되기도 합니다. 왜요? 아는 놈한테 투자해 줄 거 아니에요. 그죠? 아는 놈한테 부탁받은 사람한테 투자해 줄 거 아니에요. 걔는 만나주고 말도 정확히 들어주고 다른 사람한테는 30분밖에 PT 기회에 앉으면서 아는 놈은 한 3시간 정도 설명 들어주고, 심지어는 안 될 사업인데도 에이 그래 내가 투자해 줄게 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이게 이제 뭐 도덕적 해이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지만, 그래서 실제로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대단히 어려운 험난한 길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여러분이 만약에 누군가의 투자를 받고 싶다면 아는 사람을 통해서라도 직접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잡는 방법 이외에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계획서, 물론 사업계획서를 제출해가지고도 뭐 1000에 한두 건, 1000에 10건 정도는 그런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대부분은 그렇지 못하다. 자,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짚고 갈 게 있어요. 그 투자는 정말로 벤처기업이나 인터넷 비즈니스나 제조업이나 이런 것만 받을 수 있는 거냐? 자영업 아이템은 죽어도 투자를 못 받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일본의 성공한 제1교포로 알려져 있는 손정희 씨라고 있죠. 소프트뱅크가 한국의 투자회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소프트뱅크에서 운영하는 투자회사가 몇 년 전에 어떤 사업에다 투자를 했냐면 고시원에다 투자를 했어요. 고시원 뭔지 아시죠? 고시원. 공부하는 고시원이 아니라 잠자는 고시원. 대도시에 사람들이 막 모여들고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소위 먹고 사는 문제가 답답해지니 결국 고시원에서 먹고 자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결국 고시원 사업이 유망하게 돼버렸다. 그래서 그런 소위 손정희 씨가 운영하는 투자회사니까 왠지 막 고급스러운 벤처기업에다만 투자할 것 같지만 고시원에다도 투자를 해주더라. 무슨 말이냐면 돈을 많이 벌 것 같다라고 확신을 주면 어디에다가도 투자를 해주는 게 맞다. 음식점도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 것 같은 확신을 줄 수 있다면 투자를 받을 수도 있다. 문제는 음식점 하나에서 10억, 20억 벌 수 있어요?
못 벌잖아요. 못 버니까 투자를 안 해주는 거다.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음식점을 하면서도 투자를 받고 싶다면 어떤 그림을 그려야 돼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림. 예를 들면 프랜차이즈. 이해되시죠? 그런 그림을 그려낼 수 있다면 음식점이라고 해서 투자를 못 받을 게 없다. 최근에 많이 나온 여러분 그램그램이라는 프랜차이즈가 580억에 팔렸다. 투자 회사들한테 팔렸다. 옛날에는 놀부보쌈이라는 회사가 1,000억 넘게 주고 투자 회사한테 팔렸다. BHC라고 하는 치킨 프랜차이즈가 1,000억 넘게 주고 투자 회사한테 팔렸다. 결국 투자 회사라가 외식업이라고 해서 투자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투자를 받을 수도 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은 오늘 일반적인 창업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뜬구름 잡는 얘기가 될 거여서 제가 이런 얘기를 오래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다만 내가 그냥 순수하게 그럼 자영업을 창업을 하려고 한다. 나한테 투자를 해줄 사람이 과연 있을까? 있을까요? 있을까요? 내가 음식점을 하나 창업하려고 해요. 투자해줄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잘 찾아보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누구냐? 내가 설렁탕집에 관심이 있고 내가 설렁탕집을 잘할 자신이 있어서 설렁탕집을 창업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라는 것을 누구한테 설명했을 때 그 설렁탕집에 투자를 해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마도 나처럼 설렁탕집에 관심이 있는 사람일 거예요. 결국 창업에 있어서의 투자 유치는 거의 공동창업, 동업이라고 보는 게 어찌 보면 합리적일 수 있다. 이해되세요? 동업자를 꼭 가족한테 어머니, 아버지하고 동업하고 형제 간에 동업하고 친구 간에만 동업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사업이 있는데 그리고 잘할 자신도 있는데 돈은 2억 들어간다고 하는데 내 돈은 1억밖에 없다면 돈을 은행에서 1억을 빌리는 게 싫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나한테 1억을 설렁탕집에 투자해 줄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거기에 해당될 것이다? 설렁탕집에 관심을 가지는 또 다른 창업자일 가능성이 크다. 결국 그 사람을 설득해서 나와 창업을 하면 내가 설렁탕집에 대한 노하우를 많이 가지고 있으니 너도 돈 벌게 될 거야. 그러면 둘이서 동업할 수 있는 것이죠. 투자 유치를 그렇게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